안녕하세요. 소설가 임상인입니다. 오늘 같이 학습할 첫 고사 성어는 중석 몰척입니다. 맞을 중 돌석, 빠질 몰 화살촉. 중석이란 돌에 맞는다라는 뜻이고 몰촉이란 화살이 깊이 박힌다는 뜻으로 돌에 화살이 깊이 박힐 정도로 정신을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든 정신을 집중해서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전한의 유희광은 화살을 잘 쏘는 뛰어난 장군이었다. 어느 날 저녁 무렵에 유희광이 촌을 지나다가 어둠 속에 몸을 움크리고 있는 호랑이를 발견하였다. 유희광은 반드시 한 발로 명중시키려는 마음으로 활을 당겼다. 그 화살은 명중했는데 호랑이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닌가. 다가가 보니 그것은 호랑이가 아니고 큰 돌이었다. 다시 제자리로 와서 다시 쏘았더니 화살은 돌을 맞고 튀어올랐다. 정신을 하나로 모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님세를 봅니다. 10시간 동안 집중하지 않고 하는 공부보다 1시간을 하더라도 중석 몰촉의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다음은 중언 부언입니다. 거듭 중 말씀은 다시 부 말씀은 중언이란 거듭 말한다이고 부언이란 다시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한다는 뜻입니다. 스님세를 봅니다. 중언 부언 늘어놓아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다음은 정삼살인입니다. 일찍정 새삼 죽일 살 사람인 정삼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을 뜻하고 살인이란 사람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즉 정삼은 공자의 제자로 효행이 뛰어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즉 아무도 믿지 않는 사실도 여러 사람이 되풀이하면 믿게 된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공자의 제자 중 효행이 지극하기로 소문난 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정삼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이 때문에 사람들은 정삼이 사람을 죽인 것으로 오해를 했다. 한 사람이 정삼이 어머니에게서 와서 말했다. 정삼이 사람을 죽였어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내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고는 계속 할 일을 했다.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와서 정삼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했다. 그래도 아들을 믿는 어머니는 그럴 리가 없다면서 태연히 할 일을 했다. 또 얼마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같은 소식을 전했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그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 놀란 어머니는 황급히 담을 넘어 도망갔다는 것이다. 아무리 아들을 굳게 믿는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 어쩔 수 없이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같은 말로는 삼인성호가 있습니다. 스님세를 봅니다. 착하기로 소문난 민지가 도둑질을 했다니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지만 정삼살인이듯이 나중엔 모두가 믿게 되었다. 다음은 지록 이마입니다. 가리킬 지 사슴록 할리 말마. 지록이란 사슴을 가리킨다라는 말이고 위마란 말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즉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한다는 뜻으로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른다라는 뜻입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진시황이 죽자 조고는 어리석고 어린 호해를 이세 황제로 삼았다. 조고는 어리석은 호해를 교모히 조종하여 방해물이라고 생각되는 중신과 장수들을 모조리 죽였고 스스로 재상자리에 앉아 앞으로 이세 황제까지 내쫓아 황제가 되려고 했다. 조고는 중신들 중에 자기 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내기 위해 호해에게 사슴을 바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말을 바치옵니다. 그러자 호에는 웃으면서 말했다. 사슴을 말이라고 하더니 그대들 눈에도 이게 말로 보이요. 하며 좌우의 신하들을 둘러보았다. 조고의 위신을 두려워하던 신하들은 말이라 하는 자도 있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었다. 조고는 사슴이라고 말한 사람을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죄를 씌어 모두 다 죽였다. 그 이후 궁중에는 조고의 말에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지리 멸렬입니다. 지탱할 지, 떠날 리, 멸망할 멸, 찢을 열. 지리란 엉망진창으로 만든다는 뜻이고 멸렬이란 찢어져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엉망진창으로 만든다는 뜻으로 제멋대로 뿔뿔이 흩어져서 엉망이 되고 갈피를 잡을 수 없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다음은 지성감천입니다. 지극할 지 정성성, 감동할 감 하늘천. 지성이란 지극한 정성이란 뜻이고 감천은 하늘이 감동한다는 뜻입니다. 즉 어떤 일에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로 무슨 일을 하든지 정성을 다해야 어려운 일도 순조롭게 풀릴 수 있음을 뜻합니다. 네, 스님세를 봅니다. 지성감천이라고 가뭄을 이겨내려는 농부들의 지성스러운 노력이 하늘을 움직였는지 저녁부터 단비가 내렸다. 네, 다음은 지어지앙입니다. 연못지 물고기여 어조사지 장앙. 지어란 연못 속의 물고기란 뜻으로 이 말은 연무 속의 물고기의 지앙이라는 말로 화가 엉뚱한 곳에 미쳐 상관없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같은 말로는 앙급지어가 있습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송나라의 환태라는 사람이 아주 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죄를 지어 처벌을 받게 되자 보석을 가지고 달아나 버렸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환태의 보석이 탐이나 환태를 찾아내어 그 보석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 그러자 환태는 궁궐 앞 연못 속에 던져버렸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왕은 연못의 물을 퍼내어 살펴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보석은 나오지 않고 도리어 연못에 물을 다 퍼내는 바람에 물고기가 모두 죽고 말았다. 물고기는 아무 죄를 짓지 않았지만 보석 때문에 물을 퍼내어 엉뚱하게도 물고기만 죽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지엄입니다. 알지 소리엄. 지엄이란 소리, 금고 소리로 소리만 듣고도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알았다는 뜻으로 서로 뜻이 잘 통하는 친구 사이를 비유하여 쓰입니다. 같은 말로는 지기지우가 있습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열자에 나오는 이야기로 베가는 금고를 잘 탔는데 그의 친구 종자기는 베가가 타는 금고 소리의 뜻을 잘 알았다. 베가가 금고를 들고 높은 산에 오르고 싶은 마음으로 타고 있으면 종자기는 옆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가 막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산이 눈앞에 나타나 있구나. 또 베가가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며 금문고를 타면 종자기는 또 참으로 좋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 눈앞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 하고 감탄했다. 금문고 타는 소리를 듣고 베가의 속마음을 꼭 알아두는 것이 항상 이런 정도였다. 그런데 종자기가 죽자 베가는 금문고를 부수고 줄을 끌은 다음 평생 금문고를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속마음을 알아두는 친구를 지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알지 지피, 알지 자기기, 일백백 전쟁전 안이불 위태로울 때. 지피란 상대를 안다는 뜻이고 지기란 나를 안다는 뜻입니다. 백전이란 수없이 많은 전투를 라는 뜻이고 불태란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으로 상대방과 나의 약한 점과 강한 점을 신중히 알아보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쓰임새를 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이 상대 선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경기를 해야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 네,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